여러분, 크립토레이더 9일 방송, 10일 방송이네요. 10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공지사항 딱히 없습니다. 공지사항 없고, 잠시만요. 자, 오늘이 비트코인 ETF, 스팟 ETF가 승인된 한 1년 전에 이제 정확히 1년 전에 승인됐다고 하네요.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때 뉴스를 제가 보고 뭔가 진짜 시대가 변하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볼게. 잔소리 시간. 자, 글쎄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 이제 한국 인터넷 방송을 보면은 아프리카 TV랑 유튜브 아시죠? 옛날에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12년 전에 그때 우리 아프리카 TV 별풍선쟁이들, 별풍선 머리들 막 이렇게 막 무시했잖아. 그리고 약간 어디 할 일 없는 애들이 인터넷 방송 하는지, 그리고 막 이상한 컨텐츠도 많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들도 쉽게 말해서 니들이 방송도 아니고 무슨 일반 정식 방송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삼류, 그야말로 공중파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OTT가 그때도 유행을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 밑에 삼류, 한마디로 약간 제3의 이제 지대로 생각했잖아. 우리가 솔직히 가슴 먹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류 미디어가 아니었잖아요, 유튜브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튜버가 갑이죠. 진짜 구독자만 유튜버가 방송에 공중파에 1회도 안 나와도 아쉽지 않게 살죠. 오히려 유명한 한 3메가, 4메가 넘는 곽튜브 막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이 곽튜브나 이런 애들 이제 아예 연예인급으로 이제 연예인으로 아예 가버린 거고, 그죠? 그러나 더 구독자 많은 사람들 중에 방송에 아예 1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꽤 계세요. 진짜 구독자 많으신 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찌양 같은 거 케이스를 봐도 이제 그 먹방 하나만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유명한, 이제 하나 국가대표급, 거의 그 국대급, 거의 누구나 아는, 이제는 방송을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버로서 대박이 나서 이제 성공을 하면요, 그렇게 연예인 취급을 받고, 또 그만큼 또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그만큼 무슨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옛날에 아프리카 TV 유튜브 할 때 얼마나 볼품없어 보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프리카 TV 하는 사람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 진짜 외모는 좀 있는데 할 거 없는 사람들 다 일로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TV, 제가 한 가지 기준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일종의 그 약간 서드 파티로 생각했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뭐라 하죠, 그거를 언더그라운드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언더그라운드 방송이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메이저 그라운드, 이 그 공중파 무시하고 가죠. 그 중에는 공중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부, 거의 대부분은 그냥 공중파 무시하고 갑니다. 오히려 공중파 가서 너무 얼굴 많이 알려지길 원치 않은 유명한 유튜버나 BJ, 아프리카 BJ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야. 한 플랫폼이 처음에는 진짜 볼품없고, 옛날에 비트코인인데 밈코인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뭡니까? 시대가 지나서, 내가 이게 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대신에 들어와서 이제 못 버티고 나가다든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딴 길로 샌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 다 이제 없어졌지만, 정말 내가 BJ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꿋꿋이 이렇게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오래 한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게 뜬 사람들이, 그 유튜버나 방송 BJ를 해가지고 뜬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보면은 좀 많이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 미서벨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하지 않고, 저희는 이 크립토 레이더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접점일 뿐이지, 저희는 언제든 유튜브 계정을 폭파시키고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쭉 가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이제 유튜브 비즈니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BJ를 예로 들어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말 무명 느낌 나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걸 언더그라운드도 아니고 이거 뭐 진짜 이상한 컨텐츠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음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유튜버나 아프리카 이런 게 이게 양지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 거의 셀럽이잖아요. 연예인이잖아요. 진짜 구독자 많은 사람들은요.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네, 그걸 봤을 때 비트코인도 저희가 자 우리 비트코인 이제 2025년대 우리 정부에서도 막 한다 그러고 막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점 지금 시점에서도 여러분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요 아직도 비트코인 먼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버 여러분 엄청 오래됐습니다. 유튜브 플랫폼 유튜브 처음 나온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유튜버 이제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저 방송에 좀 안 나온 연예인들 뭐만 하면 유튜브 하죠. 예, 다 자기도 유튜브 채널 개설한다고 한 지가 한 2, 3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얘도. 그러니까 유튜브 역사가 엄청 길거든요. 근데 겨우 이쯤이나 돼야 이제 다들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요. 지금 2단계도 안 왔어. 여기 있어 지금.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새나 좀 요새 유튜브 계정 하나 없는 사람 없잖아. 자 유튜버 아닌 사람 없잖아 한국에서. 요새나 그러지 유튜브 역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역사는 별로 주목을 못 받고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언더그라운드 취급을 받았었잖아. 이제 메이저 그라운드 취급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딱 그래요. 더군다나 ETF 이제 1년 됐다고 말하죠. 이제 1년이야. 예, 경제 상품으로 취급받아서 판 것도 1년인데 나 한국 정부까지는 가지도 않을게요. 우리 한국 정부는 아직도 에셋이 아니니까. 그죠? 에셋이 아니면서 세금 매긴다고 그러고 있더니 진짜. 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 왜 아프리카보다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우리 요새 제가 잔소리 드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관심 많지 그죠?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왔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단지 오늘 내일 어제 한 달 전 6달 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보세요, 여러분. 넓게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유튜브의 역사와 비트코인을 비교한다면 유튜브는 이제 메이저화 됐잖아. 근데 이제는 점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유튜브가 횡포가 좀 심해. 말 그대로 좀 막 뛰기도 많이 뛰고요. 지 멋대로 막 계정 막 차단해버리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자,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유튜브업이 많이 익었다는 얘기야. 이제 비트코인은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비트코인 10몇 년대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비트코인 테스트한 게 2012년입니다. 그냥 심심풀이. 그래서 테스트넷에 비트코인 엄청 많아요. 그냥 가라로 생성한 비트코인. 근데 왜 진짜 비트코인을 왜 안 샀을까? 그럼 그거 뭐냐면 나도 나를 못 믿었던 거지. 제가 팀에서 기술 세미나, 뉴트렌드 세미나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옛날 옛적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새로 유튜버 계정 파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2012년 테스트넷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도 오늘도 뭐 거제도 돌려봐도 뭐 많이 안 변했더라고. 간만에 이제 요새 비트코인 테스트넷을 좀 탭노트 업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 테스트넷을 최근에 좀 돌려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하려고. 근데 그 테스트넷에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테스트넷의 코인 부자야. 테스트넷에 의하면 거의 경단이 코인 부자입니다. 하지만 테스트넷에 비트코인 이제 취급이 안 되니까. 그때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었던 거야. 근데 지금 떡상하고 막 연예인급이 된 유튜버나 아프리카 TV BJ들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야. 자기 자신을. 나는 이걸로 성공한다. 나 이거 그냥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잖아. 쭉 한 거잖아. 안 나가고. 이 판에서 안 나가고. 쭉 여행 유튜버면 여행 유튜브. 뭐 빠니보틀 같은 경우도 쭉 한 거잖아. 여행 유튜브 쭉 한번 해보자. 운도 좋았겠지. 기준이 운 좋은 기회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 꾸준함이 결국은 만들거든요. 제가 뭐 여행 유튜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보지도 않아요. 빠니보틀 곽튜브 이거 아예
본지도 이제 옛날에 처음 좀 유명했던 본데 지금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100K 지금 100K 시즌에서 100K 시즌에서 90K 떨어져서 막 야,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예. 아예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산업을 보고 이 산업의 태동과 그런 거를 보지 않고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이번에 한 2월이나 3월 다 이렇게 막 예상하고 있잖아. 다들 그 생각하고 있잖아. 비트코인은 과연 언제 떨어질 것인가? 그럼 난 여기서 팔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받아야지. 다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이 작태가 조금 아쉬워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포폴 구성해서 분산적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저희 미스터벨 팀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보유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보유의 양을 좀 늘리긴 할 건데요. 매도를 하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그 매도량이 100%가 아니라 또 어느 일정 부분 계속 돌아가는 거야. 떨어지면 더 받고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유지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다른 파트는 이렇게 플래시 파트, 약간 플래시하게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플래시 파트가 있고요. 이쪽은 그냥 완전히 그냥 고정 안 팔아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포폴 구성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다들 너무 이것만 관심이 많은 거야. 이 산업이 결국은 이제서야 이제 좀 비트코인 알려지고 ETF도 된 지가 이제 1년 됐거든. 예.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데 아직도 자산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비트코인은 제도권이 아니에요. 완벽한 제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튜브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유튜버를 가다가 빵 터졌잖아요. 다 유튜브 한다고 딱 그때가 지금 터지기 전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를 해도 상관없고요. 비트를 해도 상관없고 이더리움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트 하는 사람만 진짜 크립토이니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이유 특히나 저희가 관점을 공유드렸고 또 CS 우리 회원님들도 관점을 공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분명한 이유에 의해서 난 얘가 이래서 좋더라 이 분명한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삽발 하지 마시고 좀 손해 볼 것 같아도 그냥 홀딩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반 관계랑 틀립니다. 가장 제가 이제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지금 히스토리 브레이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분야인데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조금 상세한 말씀 드렸어요 이미. 근데 이건데 지금은 상황이 인플레이션 레이쇼가요 너무 0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예. 그 반감기 한 번 더 오잖아요 진짜 0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과 틀립니다. 그 유동량이 틀려요, 유동량이. 기술적인 얘기는 그러면 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히스토리가 그대로 반복될 것인가 아닌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ETF가 1년 전이잖아. 그럼 ETF 그 전에 역사 있었습니까? 생전 처음 온 거죠. 뿐만 아니라 뭐 기타 등등, 아시겠죠? 실제로 정부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요. 단순한 뉴스나 그냥 그걸로 끝나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수치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온체인 데이터 나는 안 보고 난 프라이스 차트 안 보고 난 차트 보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런 거 다 결국은 비트코인을 결국은 워낙 KRW로 바꾸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거 먹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 내보낼 거예요. 예, 다 그렇게 블랙락이라든지 여러분보다 한 1000배는 똑똑한 이 집단들이요. 다 여러분들 결국은 서민 새끼들이 이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제가 맨날 얘기 들었던 하다못해 ICP라든지 뭐 스택스라든지 뭐 요새 많이 유행하는 솔라나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것들. 이런 코인들이 다 같이 가는 건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로부터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못 주게 하는 거야. 그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정도면 많이 먹었지? 너가 60K에서 샀으니까 100K니까 이 정도면 어때? 진짜 많이 벌었잖아. 이 정도면 실현하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에셋 너무 이렇게 주식처럼 진짜 4848의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5년 후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도 왜 느낀 게 많아서 저도 누구보다 4848이었고 저도 누구보다 트레이더였습니다. 어느 정도 트레이딩 했어요. 저도. 그런데 결국 별로 그 남는 게 없더라고. 트레이딩 해봤자.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잘난 맛에 이때 팔아서 나는 저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안 돼. 그게 말처럼 안 됩니다. 저희 같이 정보가 많아도 옛날에 저죠 개인이 이제 할 때 그래서 그거 산전선 겪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확실히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길인데 그냥 믿고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2012년에 테스트넷을 돌려본 시절에 저를 좀 더 믿었다면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면 한 4년 전에 저는 그냥 스택스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진짜로. 얘는 진짜 구조적으로 너무 괜찮다 이렇게 봤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라나도 있고 뭐 애프터스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죠? 스위코인도 있고 막 그런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택스 꽉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블록스택 이름이 블록스택이었거든요. 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구조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걔 컨셉도 너무 독특한 거야 혼자. 그리고 되게 구현 난이도 어려울 것 같고 개발자니까 알아본 거지. 그래서 그걸 저 자신을 사실 좀 더 믿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후회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저희가 쪽박은 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또 더 이쪽을 나를 자신을 믿어서 좀 더 극대화, 여기다가 진짜 그야말로, 나는 진짜 이거만 할래! 라고 하면서 조금 나 자신의 확신을 가졌다면, 만약 관점이 더 지금처럼 관점이 튼튼했다면, 내 관점이. 그렇다면 좀 더 여기다 집중할 수 있었겠죠. 자산을. 진짜 많이 먹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5년 차트 보세요. 비트코인이 날라가봤자입니다. 얘가 날라가봤자 스택스가 1600%예요. 5년 차트. 그러니까 4년 차트인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ETF에서 그냥 무조건 비트코인 ETF를 그냥 사놓고 가만히 냅둬버린 사람 지금 얼마 벌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벌었겠죠. 예. 결국은 코인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요. 자기의 전략, 비트코인 몇 프로, 알트 몇 프로 이렇게 알트 100%도 왜 누가 그걸 비난해? 알트 100% 갖고 있는 사람 비난 유튜버 되게 많죠. 역시 비트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지. 모르는 일이지. 그건 진입 시점이 어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결국은 좀 더 나를 믿었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조금 불확실해 보여서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가잖아요? 그럼 그게 최악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래도 딱 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잃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죠? 그런 문제도 생기고 바로 이런 것들을 다 KBS 이 스캠 방송사에서 이제 그걸 보고 코인에 이러면서 어디 이상한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코인하는 그 케이스만 자꾸 방영을 해줘가지고 코인을 가상화폐라고 하면서 가상의 화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인을 못 사게 했는데 이 새끼들이 혹시나 우리 모르게 국민연금공단 이런 새끼들도 우리 모르게 혹시 비트코인을 2년 전에 샀다면 한창 이제 코인 크래시 났을 때 2022년에, 2021년에, 23년에 크래시 났었을 때 얘는 뭐라 했습니까? 코인에 더 빠지다. 전세금 날려먹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서 뒤로는 샀을 수도 있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 대표적인 얘가 미국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오늘은 좀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 차트 볼 거 없습니다. 가격 볼 것도 없어요. 얼마예요, 비트코인? 보지도 않았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비트코인 가격도 안 봤어. 얼마야, 그때? 오늘? 잠시만요. 93K, 볼 것도 없네. 예? 비트코인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얘네가 이제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차트가 좀 잘렸나? 여기 더 샀어요. 예, 차트가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프라이스가 뭔가 이게 프라이스인가요? 예, 맞네 이게 프라이스 파란색. 자 프라이스 이게 일단 전저점이죠 이게. 예, 그때 졸라 샀다는 거야. 요거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딴 거 볼 필요도 없고 여기 지금 잘렸습니다. 여기 더 샀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무슨 느낌이세요? 전저점이라고. 다들 이때 뭘 했습니까? 비트코인 개스캠이라고 이제 엄청 쌍욕했잖아. 그리고 코인으로 날린 사람도 막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믿고, 비트코인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 그대로 누구는 5분의 1 토막도 났겠고, 알트코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6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랬을 때, 아파트 전세금 넣었는데 이게 날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 패딩, 현금의 현금의 어떤 그 푹신한 그 패딩, 현금의 어떤 마진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산을 100% 거의 100% 가깝게 때려받으면 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비트를 팔았던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쁜 이제 트레이딩 패턴으로 이제 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눈물을 먹고 있을 때 미정부에 샀다고.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보여준 차트하고는 비슷하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르더라고. 이 부분은 더 샀습니다. 왜냐면 그 밸런스, 그냥 무조건 밸런스이기 때문에 그 총액이기 때문에 다른 그 디텍션 되지 않는 올러서 넘어갔으면 이렇게 제가 그때 이틀 전에 보여준 방송에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동한 거야, 이동. 다른 올러스로. 그래서 이 차트 보니까 좀 크로스 체크 되더라고요. 정확히 어디냐? 잠시만요. 캡처 좀 잘 좀 뜨지. 이게 뭐야. 그죠? 자, 이겁니다. 렌더링 아주 늦어서. 자, 이거예요. 캡처 좀 잘 좀 뜨자. 일 똑바로 하자. 자, 이거예요. 자, 네, 샀죠? 네. 더 샀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공유들이 오렌지색 그 차트에서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분이 이제 트래킹한 데이터에는 그 올바른 최신의 비트코인 월렛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월렛 주소가 없었다 보니까 밸런스가 빠진 거지. 매수가 셀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아무튼 비병들이 이때 축적했단 말이야. 다들 이때 축적합니다. 고래들은 여러분. 그래서 좀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한 길을 믿고 했으면요. 그냥 이렇게 출렁거린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저희 CP 원투 회원님들 같은 경우 더더욱 관점이 강화됐을 거야. 옛날에는 약간 그 비트코인 한 80% 믿었자면 80% 비트코인 하나 믿음의 영역이었다면, 왜냐?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무슨 모 교수 작가 같이 비트코인은 믿음의 영역이야. 잘 모르면. 근데 비트코인에서 정확히 알면요. 그냥 확신, 믿음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동작하는 거였구나. UTXO가 이렇게 동작을 해서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 팩트 기반으로. 그러면 그거는 확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뭐 내가 이걸 이게 확신한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을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계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얘의 실체, 소프트웨어적인 실체를 알게 되면요. 얘가 뭐 믿음과 확신, 내가 믿음하고 확신에 기반해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런 말도 잘 안 나와요. 얘의 인플레이션 감소 이 전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 전체 디자인된,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게임 이론과 함께 채굴자들이 이탈하지 않게 채굴자들한테 꾸준하게 매력을 주고, 이런 모든 그 게임 이론에 대한 설계가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그 촘촘하고 정교한 설계, 그 다음에 암호화 방식도 무슨 구닥다리 옛날 기술을 적용한 줄 알았더니 또 탭노트를 보면은 최첨단, 그러니까 암호화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첨단, 왜냐? 돈이 몰려있으니까, 비트코인 돈이 몰려있으니까 최첨단의 기술이 막 수학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최첨단. 막 2021년에 막 21년 막 이 버전에 막 수학 이론. 여러분 수학 이론이 2021년 버전이면요 진짜 최신 버전입니다.
그냥 바로 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업계에서 너는 계속 알고리즘을 또 증강시키고 또 기능 확장하고 없는 기능 만들고 그래도 퀀텀 여러분 이 퀀텀은요 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네거티브 이제 내러티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가격 빠지게 하려고 퀀텀도 하나 만들어진 것 중에 결국은 다 보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이 지평을 좀 멀리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가격 뭐 10K 왔다 갔다 일일비 심지어 비트코인이 그냥 60K 빠진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50K 지금 100K잖아 90K잖아 100K 90K 사잖아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세요. 한 40K까지 떨어진다고 전제를 하세요. 그냥 40K까지 떨어질 거야. 그러나 나는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나 그때 언제 팔아서 한다든지 뭐 이런 그 계획을 세우라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좀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크립토 레이더에서 좋은 말씀, 좋은 좀 컨텐츠네요. 또 프로모션 느낌으로 또 좋은 컨텐츠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토막 나도 그냥 절대 그냥 아예 안 팔겠다.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 보면 결국 안 파는 사람들이 이기긴 하더라고. 결국은 트레이딩에 투자도 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해.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 5년 차트. 그 차트를 보세요. 여기 사팔사팔 하다가 만약에 박자가 잘 맞으면 좋은데 박자가 한 번 이래라도 틀려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팔아서 떨어지니까 아싸 잘 팔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건 이제 다 케이스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장이 이렇게 상승해도요 살아남는 사람은 그래서 1%라는 겁니다. 1%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무식하게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들만 항상 그 수익률이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5배잖아. 근데 계속 넣었을 거 아니야. 그거에 5배. 여기서 이제 넣은 거예요. 5배겠지만. 그렇게 그 스토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유드렸습니다. 오늘 잔소리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오늘 가격 차트는요, 별것도 없어요. 이렇게 있고, 계속 위에 그룹, 밑에 그룹들을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게 선물 청산 맵인데, 계속 지우면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지우는 과정에서 이게 좀 지나고 물량이 많이 몰려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롱이 청산되면서, 숏이 청산되면 이게 가격이 툭 하면서 계속 이게 다 지워나가는 거예요. 예. 이 선물 건 사람들의 돈을 다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자, 블랙록에서 어쨌어요? 아니나 다를까 뒤통수 탁 쳤죠. 빼는 척 하면서 빡 샀네. 그것도 제일 진하게. 몇 개를 샀나? 이게 달러인가요? 단위가 1빌리언 달러인가요? 뭐 1빌리언 달러, 이게 달러라면 1빌리언 달러 가치를 구매하다 1빌리언 개 이제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1빌리언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구매 엄청 했어. 혼자.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정부 같은 경우는 더 샀습니다. 이게 제뉴얼이야. 야, 이게 제뉴얼이라고? 야, 지금 고점에서도 미정부에서는 매수 빡 때려버렸네요.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미로 보는 파이사이클 탑 프레딕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의 전 역사나 패턴을 따른다면 올해 9월에나 돼야 고점이 나온다. 이런 재미로 보는 차트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런 건 MA, 뭐 CDMA 이런 건 저는 안 믿기 때문에 요건 온체인 데이터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최종 프라이스 나온 거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난질에 의하면 9월 17일 날 고점이라는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재미로 보는 방송이라고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현재 이 모멘텀을 보면은 그냥 여기서 꼬라박는 게 그 모멘텀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뭐 9월 달까지라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모르죠. 히스토리를 깨고 기존의 히스토리를 따르지 않아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재미로 본 차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뭐 계속 맨날 매일같이 약간 거의 뭐 자주 ICP 인터넷 컴퓨터 거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바이낸스에서 뭐 출금을 서스펜드하고, 항상 서스펜드를 할 때는요 메인넷 업그레이드 혹은 뭐 특히 이제 그 뭐 서스펜드 바이낸스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출금을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이제 메인넷에 변경 사항이 있다든지 업그레이드 요소가 있을 때 이제 서스펜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주로 가격이 많이 뛰긴 하거든요. 어떤 변경 사항이 내부적 온체인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격 뛰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서스펜드 했나 보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뭐냐면 사이클 번 레이트라고 해서 이 인터넷 컴퓨터 자체 내에서 그 버닝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 그게 갑자기 튀었다는 건데, 네, 아무튼 이 영향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렇다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저는 레이더 할 때 그냥 즉흥적 그 즉시 그냥 갖고 옵니다. 예, 뭐 딱히 엄청난 준비를 하잖아요. 예. 자, 지금 이거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이게 약간 그 등치 작은 저 마켓캡에 우리가 보는 밈코인이나 뭐 스캠코인, 뭐 쓰레기 코인 이렇게 우리가 되게 덩치가 작은 애들 이렇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어떤 한 해의 이제 패턴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다져졌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 바닥을 한참 뚫고 지하실로 내려갔죠. 이때 투자들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야, 이거 스캠이다, 당했다, 딱 그 생각했겠잖아요. 그죠? 얘가 뭐 그렇게 유망한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짤짤이 코인이었습니다. 마켓캡이 거의 없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야, 스캠이다. 개스캠이야. 아이씨, 당했다. 이러면서 여기서 다 나갔을 거야. 대부분 여기서 나갔을 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예. 더구나 큰 자금을 넣었다면. 그래서 짤짤이 코인은 그에 맞게 짤짤이를 넣어놓는 겁니다. 100달러나 200달러. 예. 이렇게 넣어놓으면, 근데 대신에 소액을 50달러, 100달러 이런 거 소액을 계속 넣는 거지, 만약에. 그냥 돈 날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50달러도 많은 것 같아. 한 10달러씩 이렇게. 10달러는 너무 적은 거고 한 30달러 이렇게 착 넣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진짜 너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터는 거야. 이게 다 결국은 같이 가기 싫으니까. 이걸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 너무 여기 비대하게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요. 다 터는 액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뭔가 여러분들 투자한 코인들이 분명히 이건 멀쩡한 코인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기다리면서 계속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대신에 너무 큰 돈을 때려 박았으면 이 과정이 힘들 겁니다. 물론 이때 많이 먹겠지만은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저도 진짜 옛날에 코인 할 때는 진짜 못 버티고 나간 경우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마켓의 이제 생리나 특성을 이제 좀 많이 알게 되니까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진짜 고행의 길이야. 아시겠죠? 또 희망 주다가 희망 고문 또 희망 고문 했어. 거기다가 여기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최악이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도 이미 많이 내렸잖아. 그럼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녹았겠지. 영원에 수렴하겠지. 자산이 얼마나 넣었든. 여기서 한 번 더 땡겨. 이러다 이렇게 오른다.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캐스퍼 CSPR 관련해가지고 캐스퍼가 이런 비슷한 짓을 한번 했거든요. 이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어요. 캐스퍼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뉴스를 퍼드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판 다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많이 한 건 아니고 약간 보조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캐스퍼가 똑같이 이런 움직임을 이거보다 더 사악한 움직임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크립토 와치독 코너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다 가지고 노는 방법, 포워드로 가지고 나는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렇게 그 투자자들 갖다가 갖고 노는 이제 프로젝트는 아무리 유망성이 있다 해도 이제 저는 아예 투자를 안 할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전에 털고 나왔긴 했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보면서도 너무 그 인도의 그 캐스퍼 그 파운더가 인도에거든요. 역시 진짜 인도 코인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인상도 어째 권도영 비슷하 생겼어. 사기꾼들 특징이 좀 있나 봐, 관상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완전 당한 거지. 이게 바로 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기 전에, 확신을 갖고 넣어라.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다 보면, 날려도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소액이 계속 넣다 보니까, 뭐, 어느새 뭐 쌓여가지고 한 200만원, 300만원 됐다고 합시다. 날리면, 300만 원 날리는 거지만 벌면은 얼마겠습니까 이게 몇천만 원이 뭐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꺾고 그래서 이 작은 코인을 넣을 때는 여러분 그래서 큰 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큰 돈을 하면요. 근데 작은 돈을 해도 작은 돈으로 해도 결국 여기서 먹는 게 다른 웬만한 에론들이나 다른 등치 큰 거 솔라나 이런 거죠. 걔네보다 훨씬 많이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얘하고 이제 계속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런 데서 팔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주력으로 삼고 있는 또 포프에다 이렇게 하나 넣는 것도 좋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살 빼는 거는 진짜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계속 확신을 갖고. 또 특히 우리 딱 이 패턴에 지금 제가 딱 이 패턴, 얘보다 더 깔끔한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패턴. 진짜 단 한 번도 이런 적도 없어. 멀쩡한 프로젝트인데, 완전 땡 멀쩡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CS 회원님 때 소개해 드렸으니까 특히 우리 CS 회원님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드립니다. 언젠가 반드시 얘만 해도 이런데 저 CS 등 정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 뭐 이렇게 선정해서 드리는 거는 이런 애들하고는 좀 틀리긴 합니다. 사실은. 걔가 누구였냐? CGPT였다는 거예요. CGPT. CGPT 그거 챗GPT 그 AI 에이전트. 걔도 사이트 가보시면 완전 스캠 느낌 났거든요. 완전 저거 봤을 때 그냥 무슨 AI 개발자가 봤을 때는 뭐 AI 챗GPT 해가지고 막 어디 챗GPT랑 어디 뭐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재료를 막 홍보하던 그냥 빔코인 느낌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코인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때가 오면요 또 이렇게 그 시장 조작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장 조작이지 뭡니까 여러분, 그죠? 크립토판은 애초에 솔직하게 시장 조작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그 판에 맞게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그런 판이니까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칸 비트코인 에코시스템 이게 마이크 세일러 아저씨가 지금 제가 여러분 저 미스밸리에서 자꾸 아프리카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 얘기 드렸겠죠? 예? 자 우리 CS 원회원님들 잘 들으세요. 자 누가 이걸 올렸냐? 세일러 아저씨가. 내가 이제 뭐 한 달 내내 아프리카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이제 오늘 딱 15일이니까 지금 방금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린 세일러 아저씨인데 이 마이크 세일러 아저씨가 지금 아프리카를 한번 언급한 거야. 이런 아프리카가 얼마나 크립토가 지금 융성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제가 딱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저는 입 떨어지게 무섭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입 떨어지게 무섭게 그 뒤에 이제 제가 9일에 얘기했잖아요. 딱 10일 오늘이죠. 딱 세일러 아저씨가 올려버렸어 이거 사진을. 확대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TCS나 이 CS나 저희가 상품으로 막 진짜 돈 걸어가지고 파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파는 멤버십은. 제가 그냥 이렇게 요새 뭐 그쪽 분위기가 드네 이러면서 제가 그냥 언급을 한 건 또 이 정도인데 그죠? 뭐
또 우리 회원님들, 또 회원가입 진짜 반드시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결국 이 멤버십의 가격은 0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로. 자, 그렇다면 한번 봐볼까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재미로. 아프리카 우리가 무슨 상관이 하지만 크립톤 연결돼 있다는 거. 크립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그 탑 이미지 보시면 제 로고네요. 저희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그 프로필 사진 보면 전 세계가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노드거든요, 여러분. 제 유튜브 그 썸네일 있죠, 제 이미지 프로필. 그거 그 비트코인 노드입니다. 전 세계 노드의 연결점이에요. 거기에 노드에 아프리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프리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꽂혀진 게. 아프리카 노드 많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정부, 여기는 아프리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세아 지역, 동남아 우리가 부리는 아세아 지역이랑 아프리카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벌써 태국 애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정보에 의하면 이 태국의 산업 일선에서는 코리아 한국 졸라 무시한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요새. 태국 사람도 요새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인들 무시한다는 어느 패션 업계인가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돈이 많다, 태국이. 하여튼 아세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지금 약간 우리가 중앙아시아, 진짜 오늘도 좀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리나? 언젠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또 회원님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는데, 아무튼 중앙아시아, 거기 아세아 지역, 아프리카, 우리가 뭐죠? 제3세계잖아. 우리가 항상 별로 관심도 없었던, 지금 얘네들의 부상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EU, 그다음 US, 영국, UK 이런 비미연방 있죠. 비미연방 동맹 지역. 약간 우리가 제3세계로 거의 소외됐던 지역 있죠. 여기가 지금 대박이야. 잘 찾아보면 대박입니다. 기회가 허벌나게 많아. 자,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아. 왜냐면 아프리카 자체가 자기 환율이 안 세잖아. 자기 커런시가 없거나 자기 커런시가 없거나 자기 커런시가 거의 의미가 없는 나라들은 예전에 다 가난한 나라였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누구 기준으로? 미국의 이런 패권의 기준으로. 미국의 패권 기준으로 가난했던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바뀌고 중심축이 이동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기존에 오히려 가난하고 화폐 기존에 그 파이낸셜 인프라가 더 멸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크립토 쪽으로 오는 거야. 오히려 딱 그게 남미거든요. 남미 애들도 다 그렇잖아요. 자기 이 기존의 우리가 이제 전 세계 1금융권이라고 하는 유로, 재팬, 예화, 달러 여기에 가장 천대받던 지역에서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다 훌훌 털고 완전 크립토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 정부 단위로. 근데 스케일이 정부야. 예를 들면 부탄 봐보세요. 부탄 5위잖아. 부탄이 5위인가 그럴 겁니다. 비트코인 부자 나라가 됐어 갑자기. 아시겠죠? 그 이펙트가 당장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면서 옛날에 개천대 봤던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음표로 돼버렸어 이제. 얘네들하고 경쟁해야 되게 생겼어 이제. 크립토 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옛날 지금 후진국인 나라 무시하지 마. 막상 여행 가보면 존나 잘 살아. 저 여행 여기 살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살잖아요. 여기서 안 가봤겠습니까? 이런데 다. 제가 코리아 그 섬나라에 지금 갇혀 삽니까 제가? 저 여기 살아요. 다 연결돼 있어. 비행기 특히 육지로 다 연결돼 있고 비행기로 연결돼 있고 허벌나게 예. 다 가서 제가 여행도 하고 여기 터키도 가고 체험해 보면요. 다 너만큼 살아. 너네만큼. 오히려 좀 예상외로 너무 잘 살더라고 다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리치 아직까지 부자처럼 산다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물가가 안정돼 있어. 그럼 먹고 살 수 있다고. 거기서 그냥 이상한 택시만 몰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던데? 물가도 엄청.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물가 상황이. 그렇더라고. 생각보다 우리만큼 사네? 우리만큼 삐까뻔쩍하게 맨날 아파트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요새 이 더군다나 이제 전체 파이낸셜 역사가 완전히 지금 현재 금융의 역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지금 뜨는 나라 잘 보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뭐 파트너십을 하든지 친구를 사귀어도 또 네트워크를 사귀어도 좀 라이징 하는 나라랑 사귀십시오. 우리 이제 한국에서 접근성은 이제 아세안 나라들은 이제 좀 접근성이 좋죠. 잘 보세요. 얘네들 특히 인도네시아 주시하세요. 인도네시아 뭐 하고 있는지 베트남 다 우리 경쟁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들 잘 살면 아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잘 살면 무시하잖아. 우리가 옛날에 동남아 무시했듯이. 개빡하게 얘기를 하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좀 뜨고 있어서 아프리카 관련한 프로젝트들도 제가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 걸렸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또 우리 회원님들 또 새로운 상품이나 우리 기존 회원님들한테 다 연계돼가지고 혜택으로 드려가지고 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정보들 남들보다 2, 3년은 앞서가는 그리고 5년 뒤를 바라보는 그런 정보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상으로 이렇다 그냥 지금은 재미로 보는 아프리카 에코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세일러 아저씨가 이거 올린 거는 지금 보통 일은 아니긴 해요. 솔직히 이 아저씨가 그냥 헛소리 하는 아저씨는 아닌데 이 아저씨는 말하면 사잖아. 나 산다 그럼 진짜 샀잖아요. 어쨌든 세일러가 뭐 좋은 비트코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는 진짜 논란이 많습니다. 지 혼자 이제 비트코인 다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 아저씨가 입을 털면 행동을 하더라고. 그것만은 확실하더라고. 근데 제가 세일러 유일하게 좋아하는 점이에요. 말하면 지켜. 어쨌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영 파퓰레이션이 많다고. 젊은 사람이 졸라 많아. 젊은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 청년 자 기득권들이 싹 한 99% 처먹고 1% 이제 이거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게 한번 잘 살아봐, 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콩고물 주잖아. 지들이 다 먹고 있고, 그죠? 근데 이 연합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도 줄고 다 결혼율도 다 서로 남녀끼리 막 싸우고 난리잖아. 그런 와중에 얘네는 아마 얘네 대부분의 종교가 이슬람 종교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에서 무조건 얘 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유럽, 제가 독일에 살지 않습니까? 요새 아프리카 출신 개발자들이 잘해. 머리도 좋아요, 걔네가. 골밀도랑 이 밀도가, 세포 밀도가 높잖아. 아마도 뇌세포 밀도도 높은 것 같아. 그래도 잘하더라고. 그리고 다들 아프리카에서 온 게 아니라 뭐 러시아어를 잘하는 러시아 갔다가 뭐 다 왔대. 우리 옆에 개발자 보면은 러시아 가서 뭐 살다가 왔대. 러시아를 잘해. 러시아어를 막 영어는 기본이고 여기 다 영어 잘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니까. 제가 센시티브하게 느낍니다. 유럽에서. 지금 이슬람 막 이런 애들에서 온 게 문제, 이민자 뭐 지금 요새 막 유럽에 뭐 블라블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젊고 똑똑한 엔지니어들인데 시꺼매 피부 시꺼매가지고 가끔 너무 흑평해가지고 가끔 깜짝 놀랄 때가 많아. 저도 이제 또 동료로 일하는 애도 있지만은 근데 어느새 아프리카 개발자들이 진짜 비율이 많았어.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근데 일 잘하던데 일 못하지 않습니다. 젊어가지고 자 이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게 크립토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